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점점 잃어가고 있는 한 가지 문화, 바로 밥상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을 떠올려 보세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던 기억, 밥상 위에서 오고 가던 웃음과 대화, 그때의 정겨운 풍경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밥 한 그릇이 단순히 끼니가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밥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제는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죠. 사실 예전의 밥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가족의 하루가 모이는 자리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던 작은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지으며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아버지는 식탁에서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녀는 부모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공감받곤 했죠. 이런 대화 속에서 아이들은 예절을 배우고 서로의 존재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배우며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식탁은 다릅니다. 각자 따로 밥을 먹거나 같이 앉아도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말보다 화면이 더 가깝고 관심보다 무관심이 밥상 위를 지배하고 있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학교, 직장, 학원의 시간이 모두 달라지면서 가족이 한 시간에 모이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전체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 혼밥은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죠. 배달 음식, 간편식, 편의점 도시락이 보편화되면서 함께 밥을 차리고 먹는 문화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식사 방식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상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소통의 부재와 정서적 단절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간 대화가 사라집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인터넷 중독, 우울감 등도 결국은 가정 내 대화의 부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밥상은 가족을 넘어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작은 밥상에서 나눔을 배우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화가 사라지면 우리는 타인에게도 무심해집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적 고립감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은 많지만 관계는 얕습니다. 웃지만 마음은 외롭고 함께 있어도 혼자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밥상 없는 사회의 단면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빈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음식은 넘쳐나고 배달 앱 하나로 세상 모든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풍요 속에서 우리는 함께 먹는 따뜻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SNS에는 예쁜 음식 사진이 넘치지만 그 사진 속에는 함께 웃는 사람의 얼굴이 없습니다. 결국 풍요 속의 외로움, 정서의 가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너와 시간을 나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장 인간적인 의식이죠. 이 작은 의식이 사라지면 사회는 점점 차가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닫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이 거창한 제도나 정책보다 아주 작은 실천, 바로 다시 함께 밥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하루 한 끼라도 함께 식사하기, 식사 중에는 TV와 휴대폰을 끄고 대화하기, 이웃과 가끔 밥을 함께 나누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학교에서도 단순히 급식 시간이 아니라 소통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먹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인성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식사 프로그램, 이웃 밥상 모임을 통해 혼자 사는 어르신, 청년, 이웃들이 함께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밥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밥상이 회복되면 가족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밥상을 다시 함께 차리는 일, 그건 단순히 식사 문화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그 순간, 그곳에서 사회적 신뢰와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저녁만큼은, 혹은 이번 주말만큼은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끼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